닉네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심오한 이게 의미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다. 만 32세 여자분이시고 미혼인데 네. 아 오래 사귀셨네. 예. 이 정도면 26 정도에 사귀셨으니까 거의 뭐 사회생활 뭐 하는 시작부터 계속 쭉 사귄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조금 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 기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연애를 할 줄은 아는데 연애를 시작하는 걸 까먹어요. 여자 시작하는 방법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팅 나가서 해야 되는 네. 기본 매너 멘트 이런 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약간 이런 느낌? 당연히 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그 1단계를 까먹어서 다시 돌아가시는 게 조금 그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좀 보긴 봤습니다. 이건 결혼하셔야겠네요. 네, 헤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꼭 잘 마무리까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독립했고 차량은 없는데 네. 월 297만 원의 실수령이죠. 네, 실수령이. 70% 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상태나 어떤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독립해가지고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녕하세요. 고민은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가 고민인 겁니다. 네. 저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를 이루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이. 네. 물론 이전 직장까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욜로하는 친구들과 같았지만요. 요게 지금 앞뒤가 맞나요? 이게 지금 요거가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과거에는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게 사실은 계획하지 않고 막 하는 건데 그쵸.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다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실천하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독립. 근데 이게 저는 이 단어가 좀 무섭긴 해요. 항상 욜로라는 단어를 보통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이 쓰니까 욜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는 정도로 가지고는 지출? 그 정도로는 욜로를 살았어요라고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때 다 써요. 진짜 시원하게 쓰고 아주 그냥 빡빡 긁어서 야 내가 정말 불태웠다. 무슨 원한 맺힌 것처럼 써요. 그렇게 한 분들이 욜로라는 단어들을 쓰셔가지고 많이 썼을 것 같긴 한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재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부득이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란 걸 30세에 했었고요. 거의 2년 전에 한 거죠. 집을 알아보고 구하고 대출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 나의 삶에 대한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집을 구하면서 현실에 그 반성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신혼집 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반성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는 집을 살려고 해요 보통.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집을 우선 하나 사자. 대출 받아서 사자. 그래서 은행도 가보고 뭐 보통 그때 처음 가보잖아. 근데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 그렇죠. 전세를 가자. 전세가 그래도 물론 집값이 한 5, 60%니까 그거 가보려고 했더니 야 전세도 막 몇 억인데 대출 받으면 야, 이거 한 달에 어떻게 내지? 야 그럼 이제 월세로 가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다가 이제 빌라 가자. 빌라도 조금 낡은 빌라 가자. 막 이러면서 이제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뭐 약간 뭐 이런 걸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게 되는 게 요 스타트죠. 집 때문이죠. 나에 대한 삶을 반성했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자취후로 돈 관리, 재테크, 세금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현실을 딱 내가 한번 맞닥뜨리니까 이제 나 진짜 돈 모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첫 번째 고민은 돈 관리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정말 눈에 까신 게 바로 보험이에요. 근데 저희가 항상 보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보험에 대한 사연이 계속 오는 거 보면은 그거를 모르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되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비쌉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낮추세요라고만 말씀을 드렸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낮춰? 그럼 낮추려면 뭘 빼야 돼? 뭘 해약해야 돼? 라는 거는 안 알려드리다 보니 공부를 하셔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또 인터넷 쳐보면은 워낙 보험 가입하라고 권유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해도 모르겠고 뭐 노력해도 뭐 다 중요한 것 같고 뭐 근데 사연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항상 보험료가 과합니다. 큰일 났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해주시니까 뜨끔합니다. 줄여야 되는데 어떤 걸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어떻게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이분 그래서 보험 가입한 거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하는 보험사의 보험을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가입해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이따가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60대 후반이신데 두 분 다 지병 없고 건강하세요. 어머니가 관절 안 좋은 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경제활동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는 건강관리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2, 3주
주 2, 3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뭐 저는 필라테스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필라테스가 운동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그거 방송 어디 유튜브 방송인가에서 네. 가수 B 있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필라테스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말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난 이게 운동이 금방 된다. 그랬다가 아주 바로 꼴이 내렸잖아요. 그렇군요. 바로. 네, 필라테스는 충분히 건강 관리 목적이 된다. 네. 근데 이게 비용이 좀 세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거의 개인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수만 그 PT식으로 하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한 회당 뭐 몇만 원씩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거의 한 5, 60만 원 나가지 않나? 이분 쓰시는 지출 규모를 보면 요 정도는 해도 저것도 어떻게 보면 저기 창너머로 이렇게 배우시는 거죠. 돈 안 내고 독학하듯이. 필라테스를 주 3회를 다니지만 그 업장에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이렇게 남들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매트 깔고 한다. 근데 이분 지출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아주 싸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 고민은 집입니다. 네. 현재 역세권 브랜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실평수는 6, 7평. 그러니까 원룸형인 거죠. 그렇죠. 관리비 15만 원, 보증금 대출이자 10만 원, 월세 15만 원으로 반전세를 하고 있는데 출퇴근하기도 한 편도 1시간. 야, 그러면 가까운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것이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든다. 네. 그리고 본가 오가기도 편하고 좋아서 이 근처에서 전세를 다시 구할지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가길 기다렸다가 이 근처에 20년 된 아파트 전용 59 3억 8천짜리 현재 7천 떨어졌음 매매를 할지 고민입니다. 이거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그거보다 조금 더 보태면 3천 보태면 4억 천짜리가 있는데 그게 더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그거 이 둘 중에 지금 고민하는 중. 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소득과 이런 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두 가지 고민인 거죠. 요 두 가지 고민이네요. 네. 현재 주거 상황 및 부채는 보증금이 이제 1억 1천. 그리고 이제 이래저래 뭐 한 30에서 뭐 40 몇만 원 나가는 거고. 요즘에 난방비 때문에 조금 더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버팀목 대출을 받으신 거죠? 네. 이자는 한 달에 10만 원. 그러니까 월세, 관리비 40만 원. 네. 요거 합쳐가지고 뭐 40 거기서 이제 난방비 때문에 한 45. 50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대출은 받는 게 좋은 거죠? 저거는 월세로 치환하기에도 굉장히 싼 거죠. 이자가 지금 2%가 돼요.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예금 넣을 수 내 돈이 있다면 내 돈이 있다면 그거 예금으로 굴리든 뭘로 굴리든 굴릴 수 있는 거니까 저런 대출은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그 정책 자금들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맞아요. 한도 있고 조건 있고 뭐 이런 거 걸려 있다 까다롭게 걸려 있는데 내가 된다. 그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학자금 대출 900만 원. 요것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요게 되게 뭐 빨리 갚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 복리식으로 불어가는데 어차피 그런데 원천징수돼서 이분은 또 연간 200만 원 이상씩 또 상환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고. 요 정도면 크게 부담은 없다. 그러면 뭐 큰 틀에서의 문제는 별로 없는데. 없어요. 네, 친구 모임비가 포기할 수 없어요. 부담 없이 친구들 모임할 수 있어서 진짜 만족하는 소비예요. 이분도 이 친구분들도 소비 습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모임비로 5만 원을 낸대요. 그 5만 원을 내는데 2만 원은 마치 개처럼 또 떼. 경조사비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결혼하면 요만큼 떼가지고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는 페이백 되는 거고 그리고 3만 원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3만 원씩 이렇게 모이면 그 모인 돈 가지고 그 회비 안에서 우리 오늘은 뭐 먹을까 해서 먹고 뭐 카페 같은 데도 아주 좋네. 아주 좋은 모임입니다. 저렇게 하는 분들이 없으면 너무 또 외롭고 또 힘들기 때문에 저런 거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한 300 정도 버셔가지고 저축을 210을 하시는 거죠. 70%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90? 이게 좀 약간 넘네요. 저축을 저만큼 꽉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축. 저 정도로 하고 거죠. 한 달에 좀 덜 쓸 때도 있다는 거. 그러면 월세 40, 45가 사실 어찌 보면 제일 큰 비용인데.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진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당장에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시기에 조금 싼 전세로 이사를 갈까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시는 계기가 저거인 거죠. 저 중에서 이제 비중이 가장 큰데 지금 당장에 못 줄이니까 이거를 집을 사야 되나 이사를 해야 되나 뭐 그냥 전세로 가야 되나 이런 거 지금 고민하시는 거고 저축을 더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줄일 수 있는 소비와 없는 소비를 나누다 보니까 얘는 못 줄이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분이 한 300 정도 버는데 한 15% 정도를 이제 주거비에다 쓰시는 거거든요. 요 정도가 적절합니다. 요 정도 적절하고 뭐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면 좋은데 방법은 여기서 더 낮추면은 사실 좀 주거의 질이 좀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요건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한 15%로 줄여 놓으니까 나머지를 조금 아끼니까 70%
70% 저축이 가능한 거지. 대단한 거죠. 만약에 집에다가 뭐 한 20 몇 프로 쓰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를 뭐 아무리 줄여도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거비 자체를 급여의 한 15% 이내로 좀 막아보는 걸로 계획을 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비가 이제 한 5, 6만 원 든다고 했는데 편도가 1시간이면 이것도 대단한 이게 멀지 않나요? 알뜰 교통카드라고 광역버스 그 할인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거 할인되고 다시 캐시백 되는 거 계산하면 실제 교통비는 저거밖에 안 드신대요. 원래 좀 더 드는데 그냥 평소 생활에서 왜 그런 블로그 같은 거 아주 보면 그냥 알뜰하게 잘하시는 분이네. 짠테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네. 있죠. 그 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통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낄 수 있을 만큼 아끼고 휴대폰 요금도 12,000원 뭐 알뜰 걸 쓰면서 아끼고 좋아. 용돈 겸 식비를 30만 원밖에 안 쓰신다는 거는 네. 대단하신 거죠. 그러게요. 네. 대단하신 거죠. 요 30만 원이면 하루에 10,000원인 건데 네. 그거 쓰고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런 정도로 아껴 쓰시고 그리고 운동에 지금 5만 원. 네. 뭐 병원 가거나 뭐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필라테스 가능하지? 이런 것들도 주 3회를 필라테스도 1대1이 있지만 1대 다수 뭐 이런 수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니면 것들 어디 뭐 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건가? 싼 곳에서 골라서 네.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야, 그래서 주 3회를 가는데 5만 원이면은 이거는 할만해? 해야죠. 해야죠. 이건 해야지. 그 상황 친구 모임 7만 원. 아까 5만 원이었는데 아. 그 어제 문자가 왔어요. 2만 원이 최근에 최근에 물가 인상 때문에 요즘 솔직히 급격하게 올랐네요. 김밥도 그냥 김밥이 3,500원이에요. 저희 40% 인상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김밥도 올랐죠. 너무 이제 요즘은 6천 원짜리 밥이 있다 그러면 와 싸다. 6천 원짜리는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6천 원짜리 것 같은데. 밥이 있다 그러면 진짜 싸다는 느낌이 거의 없죠. 야,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보험료 하나. 요게 지금 걸리는 거군요. 볼 때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저 7만 3천 원 내고 있는데 아버님이 15만 4천 원짜리 보험을 또 하나 가입을 하셨대요. 이건 너무한다. 너무했는데 이러면 두 개 합치면 2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이 내고 계시면 그래도 지금 경제적 부담은 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혼하면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라서 저게 언젠가는 내 거가 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갈 생각하니까 저것도 싫은 건데 그러면 지금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얘기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해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것도 어쨌든 아빠 돈도 돈이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24만 원 정도 그렇죠. 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요거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없어요. 다만 요 주거비가 아까 그 본가 가기 편하다고 하셨지만 매일 2시간이 날아가는 건데 회사 앞으로 좀 옮기는 건 어떨까?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경기도 남부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렇게 가니까 회사 쪽으로 주거를 옮기기에는 이제 주거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그런 거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거 여건을 만족하시는. 그래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 집을 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뭐 59제곱미터짜리 3억 8천짜리 4억 1천만 원짜리가 알아보신 문제가 거고. 없다. 주거비랑 교통비를 합쳐가지고 큰 틀에서는 출퇴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게 지금 가장 적절한 그 지점에 가신 것 같네요. 어떤 이 교차점에 딱 여기 한 5, 6만 원 들고 한 이렇게 하면 50만 원으로 이 정도 집을 얻기가 쉽지 않다. 교통비가 뭐 유류비로 한 40만 원 나가요.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 근처로 가서 월세를 다른 걸 살든지 하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또 그 회사 앞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뭐 이런 뭐 식비나 이런 것들도 막 올라갑니다. 물가가 더 비싸지고 그러기 때문에. 식비를 아끼는 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머니가 반찬을 좀 해주시는데 본가에서 또 해주시고 그거 반찬으로 밥 드시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식비 제공 안 되는데 그걸 도시락으로 또 싸가지고 가서 그냥 알뜰살뜰한 분이세요. 그러면은 필라테스랑 친구 만나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뒤로 줄일 수 없는 소비가 저 친구 모임 저게 너무 근데 사실 70%를 저축하시면은 뭐 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80을 간다? 이거는 좀 못된 거죠.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줄일 건 없을 것이다. 자, 그럼 자산이 보면 보증금 3천 정도 있고 주식 좀 있고 연금 저축이 있네요. 이게 이분이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부인감님 이건 혼내지 말아주세요. 왜요? 그러면서 저는 본인은 절대 안 깰 생각으로 하는 연금 거니까. 저축을 왜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젊은 나이에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한 4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지금 400을 채우신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죠. 왜 하지 저거를 이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집 사거나 뭐 할 때 저걸 깨게 되니까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당연히 납입할 때 난 이건 깨먹어야지 나중에 이런 부분은 없어요. 나 이건 노후까지 가져갈 거야. 왜 중간에 깨면 손해고 지금 당장 깰 일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집을 살 때 보면
진짜 빡빡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빡빡 긁어 모을 때 이거 어떻게 대출 안 되나요? 담보대출이 돼요. 아 이거 대출 돼요? 대출이 되는데 그렇죠. 깨지 않으려면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기는 하나.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저게 어쨌든 눈이 못 내는 상황이 나중에 올 수가 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한 5천 정도 가지고 계시고 네. 부채가 900만 원? 네. 전세자금 대출은 어차피 보증금 나머지 있는 것을 퉁쳤으니까 빼는 거니까. 네. 학자금 대출 900만 원. 뭐 다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좋은데 네. 지금 그래서 나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험은 네. 진짜 눈에 가시 같다. 볼 때마다 걸리고 많은 분들이 뭐 굳이 이걸 왜 또 이렇게 뭐 줄일 게 없는데 뭐 이게 왜 사연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못 하시고 계시면은 뭐 이 사람처럼 하는 것도 되는 괜찮겠다라고 거고요.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데이트 비용이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남자분이 다 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도대체 용돈하고 식비 30만 원, 데이트 비용도 없이 어떻게 사실까 그랬더니 남자친구분하고 성향 가치관이 거의 똑같으셔가지고 그 집돌이 집수기. 집돌이 집순이 그냥 영상 통화로 집에서 뭐 만나면은 줌으로 집에서 만나나요? 밥 아니요. 줌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줌으로 만나도 오프라인으로 만나도 뭐 집에서 계시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자취하시니까. 네. 그리고 놀러 가실 때도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거 응모하셔서 뭐 예를 들어 강릉을 놀러 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맛집 블로그 체험단 신청하셔가지고 그거 당첨되면 그 집 가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상남자들로 모실 게 아니고 우리 뭐 인터뷰 한번 하러 오셔야 되겠는데.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남녀가 안 맞으면 힘든 거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저는 잘 살고 있어요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쭉 짚어봤을 때 이거 보험 이것 좀 어떻게 조정하고 싶다. 그리고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남자친구분하고 결혼 생각도 있는데 이분 돈 지금 5천 가지고는 사실상 뭐 어딘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2억 5천 정도짜리 집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80%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억 8천짜리나 뭐 4억 1천만 원짜리 집은 지금부터 뭐 한 8, 9천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 6년 사귄 남자친구도 있고 그러면 그리고 부모님도 막 보험도 들어주고 그러실 것 같다면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집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결혼을 전제하고 남자친구랑 같이 모아서 사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네. 그런데 집을 사기가 사는 게 맞나 하는 게 왜 망설여지세요? 그러면 떨어질까 봐 이런 거 때문이 아니라 처음 사는 거라서. 처음 사는 거라서 어떻게 원래 처음 살 땐 다 망설여집니다. 원래 결혼도 처음 하면 망설여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망설여질 거라면은 결혼부터 먼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결혼을 하면 어쨌든 소득이 2배가 되고 지금 이 분들이 집돌이 집순이라고 그러면 뭐 비용은 크게 안 낼 것 같아요. 그렇죠. 저축률도 막 80% 85% 찍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둘이 벌어서 막 40만 원 쓰고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을 지금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을 산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내가 이제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게 남편이나 아내가 생기면 또 위치를 바꿔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같이 살아보는 게 필요하다면은 그 집을 근데 집을 같이 샀다가는 아니요. 저는 같이 사는 거는 굳이 전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 나중에 또 혹시나 또 잘 안 되게 되면 또 골치 아프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하자 그냥. 결혼하는 게 맞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혼하지 마시고.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냐고. 결혼 장려 프로그램은 아닌데 부동산을 하는 분들은 결혼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긴 좋죠. 비용과 어떤 그 수익 대비하면은 좋은 사람과 한다면 좋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도면 모르겠지만 요 뭐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뭐 보험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정리해야 될 때 원칙. 일단 첫 번째로 보험 비용입니다. 버리는 돈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것도 뭐 깨면은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해서 자산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보험 깨려고 가입해요? 아니잖아요. 이거 버리는 돈이다. 그리고 모든 사고 질병 뭐 암 발병률이 3명 중에 1명이 암이에요. 그 확률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무조건 암에 걸릴 수 있고 뭐 치매도 걸릴 거야.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디까지 대비할 거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을 수준까지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감기 같은 거 걸렸다고 감기가 가정경제에 치명적인 영향 안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냥 무시.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들어가냐면 뭐 응급실 비용 10만 원. 그 10만 원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특이하게 해서 빼고 네. 그다음에 보장이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100세까지 가입해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운전자 보험을 뭐 100세 만기 운전자 보험 그 왜 100세까지 운전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럼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니까 비싸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기간 또 사망보험금. 나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있어야죠. 애들 클 때까지. 사망보험금도 그 정도만? 네. 클 때까지만 있어야지 무슨 종신보험 가입해서 뭐 90세 100세 죽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와 1억 나왔다 이제 팔자 피겠네 이런 집 없잖아요.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랑 나중에 되면 같이 국민연금 받을 거예요. 네. 둘 다 장수하셔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네. 그리고 불필요한 보장이라면 낸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무시하고 해약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캡처를 해왔는데 네. 화면이 뭐 작지만 이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어긋나는 거 강력범죄 위로금. 이게 뭐예요? 강력범죄를 당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줘요. 근데 그 강력범죄가 이제 약관에는 몇 가지로 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주 심한 거. 근데 그거 100만 원 없어도 되고 그 받아봐야 뭐하냐 이거죠. 근데 38원을 아끼라고 말하면은 그렇죠. 이런 근데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네. 거죠. 5대 골절 진단비, 네. 실비 있으면 사실 골절 내는데 30만 원 나오는 거 나오면 좋죠. 네. 나오면 좋게 하는데 무슨 막 피아니스트가 손가락 골절이다. 그럼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모으면 또 몇백 원이 되는 거네 또. 몇십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각막이식 수술비 네. 8원? 저거는 그런데 줄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막이식을 받게 됐을 때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네. 실손의료비로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8원 대비 저건데 뭐 뇌 내장 손상 수술비 내장 손상 이건 680원이면 왠지 이거 걸릴 것 같은데라는 느낌도 좀 드네요. 하지만 저런 것들은 이제 실비로 네. 커버되고 뭐 수술비나 입원비 이런 거 되니까 네. 저런 것들 다 지워버리시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갱신형 뭐 암 입원 가족 일상 중 배상 책임 저거는 모두 다 갱신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실비처럼. 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뇌출혈 진단비 뭐 이런 것들 네. 저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데 계속 비싸져요. 그런데 많은 특약들이 다 갱신형이네요. 지금은 싸 보이는데 근데 심지어 보험료가 싸지도 않아. 저런 건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나중에 60세 70세가 됐을 때 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실제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갱신형은 하지 마셔라. 네. 물론 이제 보험사 중에 갱신형 보험만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유명한 회사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그게 이렇게 갱신형만 만들어 팝니다. 갱신형만 만들어요. 갱신형만 만들어서 그분들이 설명 요즘은 보험 다 갱신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거는 우리 건 다 갱신형입니다. 요즘은 다 우리 거는 갱신형입니다. 근데 아닌 보험들 많이 있으니까 비갱신형으로 끝까지 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3대 진단비 이런 것들 정도만 하고 실손의료비 그 정도만 해두시면 끝난다. 그래서 암하고 실손 정도?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근데 여긴 또 뇌출혈이에요. 네. 뇌출혈하고 또 저거 뇌경색하고 또 뭐 이런 것도 또 다르고. 네. 뇌출혈, 뇌경색 합쳐서 뇌졸중인데 이 보험사는 요것만 뇌출혈만 해줘요 또. 그럼 뇌경색은 안 해주고? 안 해줘요. 골치 아프네. 골치 아픈. 네. 근데 이게 1,300원씩인데. 네. 비싸죠. 한 달 1년에 한 10,000원 넘게 가져가면서 이것들 다 합쳐놓으면은 몇만 원씩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난 잘 모르겠다. 보험 이거 언제 다 알아보고 하냐. 우선 실손은 무조건 다이렉트로 하나 들으면 되나요? 실손 그다음에 보험사 중에 그 3대 진단비 보험 비갱신으로 해가지고 3대 진단 비갱신? 네. 그게 다이렉트로 하는 보험사가 있어요. 이거 보험사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진짜. 무슨 M사 뭐 이렇게 하는 데는 M사예요. M사예요? 네. 네네. M사 손해보험 쪽으로. M사. 다이렉트 보험으로 비갱신 3대 진단비 그럼 거기에 이제 짜잘짜잘한 뭐 수술비 이런 것들도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하면 나이 곱하기 한 3,000원 정도면 뒤집었습니다. 나이 곱하기 3,000원. 네. 진짜 우와 빵빵하다 할 정도로 뒤집었어요. 30살에 내가 새로 가입한다라고 해도 9만 원이면 뒤집어쓰고 한 2,000원에서 2,500원 수준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뭐 실속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식점 가도 좀 그렇잖아요. A 정식, B 정식, C 정식 있는데 A 정식은 뭔가 부실해 보여. C 정식은 과한데 뭐 그 중간 거 고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보험만 정리하시고 이렇게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빨리 결혼 얘기하라고. 집은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뭐 결혼 상견례 하고 상견례 하고 식장 빨리 잡고 그다음에 이제 드레스 다 고르고 스드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장 들어가기 한 2달 전? 그 험난한 과정을 다 거쳐도 안 헤어질. 그렇죠. 거기까지 올 때
쉽지 않거든요. 위기 몇 번 겪으셨어요? 위기요?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위기가 많고 의외로 거기서 깨지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드레스 입다가 헤어지는 분들도 많고 드레스 벗다가 헤어지는 분들도 많고 왜 드레스를 그렇게 벗어라고 하면서 막 왜 그렇게 입어라고 하면서 막 화내는 분도 많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죠. 네. 사진 찍으러 갔다가 이렇게 포즈 잡다가 싸우면서 이제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집을 고르는 거를 약간 한 고등학교 3학년 약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분들은 수능부터 봐라? 아니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유치원 정도에 온 거예요. 이제 막 유치원 정도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너무 멀기 때문에 멀고 지금 시기도 금리도 너무 높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구조에서 집을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은 내 능력에서 사봐야 결혼하면 또 우리 둘의 능력치에선 또 작은 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 얘기를 많이 해달라는. 다들 결혼 얘기들을 좋아하세요. 요분은 결혼 말고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그 6년 된 남자친구랑 결혼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빨리 결론 내시고 다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분입니다. 요분도 이제 내 집 마련 가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데 요분은 또 나이가 좀 어리신 편인데 집을 또 빨리 구하려고 하시나 봐요. 만 26세에 미혼이시고 중견기업 다니고 계시는데 소득이 뭐 한 290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축을 또 잘하세요. 199만 원, 저축률이 66에서 71%라고 합니다. 최근에 현타가 왔습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취업으로 인해서 집 떠나 자취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또 비슷한 그런 사연입니다. 20대 후반 여자고요. 저에게는 학생 때부터 막연한 목표가 있었어요. 30세에는 1억을 모아야겠다. 40세에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였죠.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았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조금 갈망도 있었고 성인 된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쉰 적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이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20년에 드디어 취업을 성공하고 당시는 취준 때 500이 있었는데 학자금 대출도 또 있었구나. 당연히 집이 또 어려우셨기 때문에 알바도 하고 했다면 대출도 있겠죠. 출퇴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사게 되면서 마이너스 740으로 스타트를 했다. 모닝 600. 자동차 보험료 170. 어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이게 30세 안 되면 모닝이라서 그나마 저 정도. 뭐 소나타 하면 250도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뭐야 외제차야? 이게 30이 안 되면은 그리고 자동차 보험 첫 가입이면 엄청나게 비싸게 받더라고요. 엄청 어디 사고 내고 뭐 박살 내고 이럴 것 같다 이거죠. 이게 사실 처음 가입하면 그냥 할증이 붙어요. 기본에서. 아니 차가 600만 원인데 보험료가 170이에요? 저 정도면 이러면 진짜 자차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맞네. 그냥 자차 빼고 사고 나면 폐차시켜 버리고. 이거는 폐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이거 너무 세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다운은 됐습니다. 그래서 하긴 근데 이 나이 때니까 취준 때 2020년이니까 벌써 저거 참 2021년이 재작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분이 어쨌든 그래도 한 26살에 차 사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거를 보험사에서도 이거 사고 내겠는데라고 계산상 통계상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통계상 젊은 친구들이 사고를 많이 내니까. 그리고 사고를 내면 저기서 더 올라가고 안 내면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외 비용 해가지고 거기다 또 300은 또 언니한테 또 빌렸어요. 근데 이런 거 정도면은 그 회사 앞에 가서 자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게 회사하고 그게 지방에 사세요. 지방도 그냥 어디 뭐 대도시 광주광역시 뭐 대구광역시가 아니라 작은 데 산다 이거죠. 작은 군 단위에 이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뭐 이런 거는 아니 그러면 회사 앞에 가서 그게 그 살 곳이 안 되고 그러니까 회사 딱 앞에는 주택 주거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너무 아쉽네. 그 뭐 어떻게 자전거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거리는 아니죠. 자전거로 45km 이렇게 겨울에 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출근했는데 귀 어디 갔지? 귀돌이 이렇게 하고 안 되겠죠. 여기 사셨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 1년 동안 1,870만 원 가량을 저축했습니다. 대출 제외. 30세에 1억을 가지겠다는 목표를 생각하면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 30살에 1억을 갖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수를 해봐도 어렵죠. 아니 2천만 원씩 5년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25살에 취업해서 그러면 2천 이상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저축해야 그러니까 한 3천 벌어야 2천 저축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못된 생각을 자칫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축하는 게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5년 동안 모아야 되니까 이걸 투자로 극복하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개인이 투자 수익률은 그냥 보너스, 물가 상승 극복한다 요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1억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한 퍼센트 나는 이 저축률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0세에 1억을 모으는 거는 계산해봐도 알죠. 안 돼요. 1년 동안 2천 모으신 것도 잘하신 거거든요. 정말 잘 모은 거예요. 잘한 건데 연봉 대비하면 잘하신 건데 당연히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연인 거죠. 저에게는 1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제관념이 조금 달라요. 남자친구는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브랜드를 선호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브랜드 뭐 이러면 되게 비싼 거 좋아하시냐. 근데 그런 거 있죠. 보세 옷 5벌보다는 그래도 이름 있는 거 1벌 해서 그게 더 가치가 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이야 기능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의. 그 브랜드가 뭐가 중요해? 그러면 이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클로도 브랜드인데 유니클로 좋아하냐? 유니클로도 브랜드 맞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의류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아니라 나는 보세 옷은 싫고 제작된 옷이 좋아. 제작된 약간 나이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비싼. 아니 브랜드는 유니클로도 브랜드란 말이에요. 브랜드죠. 잠뱅이 아세요? 저는 모르. 잠뱅이도 있어요?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잠뱅이 청바지. 스톰 안전지대. 29113. 그건 여기고. 그건 비싼 여기에 있는 잠뱅이. 우리나라 잠뱅이. 또 뭐 있잖아요. 그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뭐 스파 브랜드 뭐 이런 거.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중고가를 선호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말은 사치스럽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 지금 이게 보면은 내 남자친구잖아요. 그리고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금 아주 좋은 시절이죠. 좋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경제관념도 다른데 조금 다르다고 하셨고 사치스러울 수도 있는데 않는다고 안 해줬다는 거죠.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주의고 저는 젊을 때 고생하고 늙어서 편히 살자라는 주의입니다. 이 남자친구가 싫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성향인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성향도 있는 거지만 둘이 만났다는 게 이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면 근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저는 좀 궁금하네요. 여기가. 그게 성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고 뭐 그런 거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가려면 연인 관계가 오래 가려면 대화 잘 통하고 그런 거는 시작의 어떤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뭐 소개팅은 대화도 안 통해 그럼 시작도 안 되잖아요. 저거는 시작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오래 가려면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 그게 경제관념이든 아니면 무슨 뭐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맞아야 오래 갈 수 있지. 그게 안 맞으면 이제 언젠가는 그 마음이 식으면 콩깍지 씌우는 기간 1년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나면 저게 안 맞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라는 거. 스트레스 수준이 아니고 경제관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둘이 사니까 대부분 연애를 연장선처럼 사는 게 신혼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괜찮죠. 어차피 둘이서 사는 거 그냥 뭐 번 거 쓰면 되니까 즐겁게 살면 되는데 보통 그러다가 뭐 아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좀 더 들면서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꼭 딩크족이더라도 딩크라고 해서 막 다 행복한 게 아닌 게 제가 주변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딩크여도 경제력이라는 건 있잖아요. 경제력. 부부의 경제력.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부부들일 것이고 뭐 부부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도 누군가는 다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경제력과 내 경제력을 또 비교하게 되기도 한다 이거죠. 너네 왜 아직도 이러고 살아? 막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즐겁게 살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집이 없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차가 뭐 아주 안 좋다든지 하면은 또 뭐라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우리끼리만 알콩달콩 살자도 한 몇 년이고 그 뒤로는 결국에 또 사회생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이 없지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
이제 사는 게 막 힘들어질 수도 네. 있어요. 남자친구분이 고소득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네. 제가 아직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봤는데 취업한 지 이제 채 6개월도 안 됐고. 이제 6개월 안 됐고. 네, 6개월도 안 됐고 이 여자분보다 소득은 낮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막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아닌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 경험이 무엇이냐? 근데 이게 돈 쓰는 소비 경험을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경험이 뭐냐? 그래서 저는 소비가 경험인 줄 알아.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또 여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면 배낭여행 진짜 30만 원 들고 유럽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살기 그런 거면 괜찮지. 그러면 인생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아이디어들도 생길 수 있고 이슈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친구들과 함께 3, 4, 5 모여서 어디 여름에는 스킨스쿠버 뭐 하러 가고 그거예요. 뭐 웨이크보드 타러 가고 그런 거 스키 타러 가고 그런 것도 물론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난 스키라는 걸 타봤어라는 경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계속 취미가 되면서 그걸 즐기면서 소비로 그냥 쭉 이어지면 이게 과연 어떤 경험을 거기서 가지고 올 것이냐. 그러니까 뭔가 부자 체험을 하는 거를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자 체험 고생을 하는 거는 뭐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생하는 거. 그래서 뭔가 남과 다르게 정말 고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남과 다르게 특이한 곳에 가서 특이한 경험을 하는 건 좋지만 돈을 쓰는 경험을 하는 거를 젊을 때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좀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비싼 차 사는 거 자기 수준의 비싼 차라고 하면 람보르기니 못 삽니다. 그냥 여기서 내가 비싼 거 K 숫자가 올라잖아요. K5가 K7, K9 그렇죠. 뭐. 근데 그게 뭐 K7, K9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3이야. 그런데 여기서 막 돈을 과하게 들이는 거죠. 막 위에 썬루프 뚫고 그렇죠. 뭐 휠 바꾸고 뭐 하고 나중에 가서도 충분히 좋은 차를 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아껴야 된다는 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좋은 거 해야지라고 한다면 나중 걸 포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를. 그러니까 지금 소비를 하는 거는 내 미래를 땡겨다 쓰는 거기 때문에 내 미래의 인생을 땡겨 쓰는 거고 정확하게 미래에 있는 부익남 정태익한테 돈을 빌려다가 갖다 쓰는 거라서 그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나중에 미래의 내가 고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을 때 경험하는 거를 소비 경험을 확 땡겨가지고 쓰시면은 미래의 내가 되게 돈으로 고생한다는 거를 좀 알고 둘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살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요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곁에서 봐봐 이거 봐. 이거요. 좋은 거 맛있는 음식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나는 젊을 때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게 부자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자 체험. 그 남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너무 아끼고 사는 건가?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현타가 오시는. 이런 거가 경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실 거든요. 뭐 어떤 뭐 모르겠어요. 뭐 인스타 셀럽이 되실 수 있으면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뭐 정말 평론을 잘하든지 뭐 블로그를 진짜 잘해가지고 뭐 또 수익화를 할 수 있으시면은 뭐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 대부분 그냥 친구한테 그냥 자랑하는 사진 한두 개 찍고 뭐 그러고 끝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200 버는데 뭐 40만 원짜리 오마카세 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지러지래.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절대 젊어서 해야 되는 경험은 아닙니다. 유재석 씨도 그렇게 안 쓸 겁니다. 쓰시지 않나요? 매끼 오마카세 먹고 그 정도 벌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끼 오마카세 먹고 뭐 해도 돼요. 질려. 근데 안 하시잖아. 제가 돈 좀 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라면이 제일 맛있다.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라면이 최고다. 그죠? 11시 반에 먹는 라면이 최고다라고 공통적으로 한 몇 명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먹어보면 다 의미 없다. 못 먹어봤을 때나 먹고 싶지 먹을 수 있으면은 안 먹어도 되는 게 음식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너무 아끼고 사는 건가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도 아니야 이거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어렵게 모은 통장 잔고 확 줄어듭니다. 이분은 지금 80세 인생을 35세로 압축해서 살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목표와 통장 잔고를 보면서 마음을 잡지만 잘 잡고 계신 거예요. 요거 바짝 잡으세요. 요거 꽉 잡으세요. 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들어서 현타가 자주 옵니다. 저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 목표를 30세에 1억을 잡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을 수도 없는데 그렇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현타가 오는데 목표를 바꾸세요. 수정하세요. 1억 달성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1억이라고 하진 마세요. 1억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70% 유지 그리고 하나 추가로 알파는 소득을 더 늘릴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 소득을 늘리는 걸 하나 좀 목표로 좀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여쭤봤거든요. 여기서 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라고 여쭤보니까 야근 같은 거 하고 특근하면은 수입이 300에서 320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회사가 뭐 만약에 뭐 회사에 걸리지 않다면 뭐 부업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해서 가능하다면 소득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신들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기 싫어. 근데 저 사람과 매일 만나. 그러면 당연히 다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안 다툴 수 있어요. 처음엔 이해로 갈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그 남자친구분도 나를 만나서 되게 힘든 거거든요. 서로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또 인연을 만나서 어떤 계기를 만나서 뭐 사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이런 여자친구랑 계속 만나고 있으면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곳 맛있는 음식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이분은 70% 저축한다는 거는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남자친구가 다 내냐 근데 뭐 반반 부담하고 반반 부담? 그러면 돈을 저축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요? 어떻게 저축해요? 많이 안 본대요. 장거리 연애라. 네. 그래서 많이 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두 달에 한 번 보고 막 이런 건가? 한 달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뭐 두세 번 뭐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럼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건데 만나가지고 반반 내고 있는 거니까. 누군가 한 명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더 쓸 것이냐. 이제 내가 이 저축을 목표나 이런 하려고 했던 통장 잔고 이런 거를 포기할 것이냐. 잘생겼나 봐. 남자친구가 잘생겼나 봐. 이 조건 보니까 지금 웬만히 잘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너 이따가 인스타에서 만난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아니면 남자친구를 바꾸거나. 그렇죠. 남자친구가 뭐 지금 이제 취업한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뭐 물론 그렇게 써보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잡고 이분처럼 지금 내 집 마련 가자 사연자님처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해서 그럼 나도 그렇게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뀔 뿐이면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 나는 나의 가치관은 젊어서 노세라고 한다면 남자친구를 한번 바꿔볼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바꿔보시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본인 마음에 맞는 분과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 하면 좀 잘 사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게 막 무조건 막 지금 이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신들게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굳이 한마디 해봤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분이 되게 그 신뢰감이 있나 본데요. 친척이 9천을 무이자로 빌려줄 정도. 부모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이 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갚아야 되냐? 뭐 전세 뺄 때까지는 그냥 계속. 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9천을 빌려주시지? 근데 이럴 거면 버팀목 전세 자금을 풀로 받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되시나 봐요. 이걸 어디다 써야 이걸 은행에 넣어놔야지. 너무 근데 맞네. 너무 양아치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 어차피 그분은 큰 돈을 쓰시지 않을 거니까. 아니 이게 버팀목 전세자금 2.2짜리를 그러네요. 한 8천 받으시고 여기서 한 6천 꺼내가지고 이거 토스나 이런 데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네. 아니 이게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하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양아치라고. 양아치. 약간 빌려준 분이 아시면 네가 하는 게 틀린 거나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건 아니 난 어차피 대출 어차피 대출인데. 근데 빌려주신 분 입장에서 그거 내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좀 그렇다.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니 혹시나 전세 사기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내가 요즘에 6천 정도 빼놓을게요 라고 굳이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아니지 얘기를 안 하는 게 얘기를 안 해야죠. 얘기를 안 해야 되죠. 괜히 그거 이거 받을 수 있나 모르겠네. 근데 중간에 더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거 중간에 못 받아요. 그래요? 그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너무 해야 돼요. 아쉽네. 다른 용도로 쓸까 봐. 그러면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 그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새로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뭐 주식을 하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 넣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포기할 수 없는 소비, 가족한테 쓰는 돈 지금도 부족하다고.
이게 보니까 가족한테도 잘하시고 하니까 네. 친척이 도와주신 건가요? 왜냐하면 또 집이 또 이렇게 또 좋지 않으셨으니까. 하셨으니까. 그래서 친척 중에 잘 되신 분이 아이고 뭐 우리 누구 너 고생 많은 거 아는데 내가 빌려줄게. 네. 너 괜히 이자 내지 마. 죄송합니다. 근데 다는 못 내주겠고.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말은 그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거를 제가 너무 왜곡했네요. 근데 솔깃한데? 아이씨. 이거 한번 딜을 해볼 필요는 혹시 더 있으시냐고. 혹시 그 정도로 전세가 올라서 야 무슨 소리야? 요즘에 전세 떨어지고 있다. 저기 한 1억 5천짜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한 3천만 더 땡겨줄 수 있냐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한번 딜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 저축이 그래서 199만 원인데 네. 지출이 91만 원이에요. 네. 와. 근데 관리비 이자 25만 원. 와. 지금 300 정도 버시는데 25만 원이면 네. 엄청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되게 운 좋으신 케이스예요. 사실 저거 9천만 원을 안 주셨으면 이자가 그만큼 더 나갈 그렇죠. 테니까. 네. 이자가 막 한 6천만 원 정도 240, 이자는 더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6, 22. 한 달에 막 10만 원씩 더 나가요. 10만 원씩은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셔서 다행인데 네. 각종 구독으로 18,000원. 네. 이게 뭐 유튜브 그렇죠. 넷플릭스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모티콘도? 전 그거 이모티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가다 저한테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감사하긴 한데 그게 좀 아까워요. 이모티콘이 시장이 크더라고요. 파이도 크고 많아요.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모티콘을 재밌고 귀여운 걸 쓰는 거를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가끔씩 뭐 무료로 주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대폰도 이 정도면 아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뜰폰 아껴서 쓰시는 알뜰폰 거고. 하시는 거고 주유 4만 원. 네. 4만 원 모닝 4만 원이면은 뭐 아주 많이 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정말 악착같이 잘 사시는데 데이트가 30만 원이에요. 자주 안 보는데 반반이니까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60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만나도 자주 안 본다고 했으니까 뭐 2주에 한 번 본다 그러면 한 30씩 쓰는 거고 4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매주 15만 원씩 쓴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그럼 저거는 그런 많은 거지. 그렇죠. 본인이 원해서 쓰는 거가 아니라면은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고 네. 줄이는 거를 만약에 남자친구가 좀 힘들어하면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네. 괜찮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11만 원. 이것도 어린이 보험은 뭐예요? 이 어린이 보험이 어른 보험 있고 어린이 보험인데 어린이 보험은 똑같은데 가입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27살까지 혹은 30살까지. 네. 그런데 어린이 보험의 특징이 보장의 범위가 넓습니다. 아까 뇌졸중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 질환. 네. 그러니까 뇌졸중이 아닌 혈관 질환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식으로. 그럼 어린이 보험을 드는 게 좋은 거예요? 범위는 넓은데 그걸 꽁으로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비싸요. 그만큼. 더 비싸요? 네. 비싸서. 그럼 실익이 없네요. 그런데 아주 나는 넓게 포괄적으로 보장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돈 대신 한 1, 2만 원 더 주고 하면은 그거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왜냐하면 뭔가 나이가 넘어가면 가입 못 한다라는 거는 이때만 할 수 있는 뭔가 장점, 메리트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은 보험을 가입한다면 싸지는 않지만. 그래요? 네. 그러면 어린이 보험은 그냥 나이 제한일 뿐이지 뭐 어떤 특별하게 성인이 됐다고 해서 뭐 안 해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좀 창피해요. 왜냐하면 보험 이름에 보험 역시 엄마 그림이. 사랑하는 자녀 보험 뭐 이런 거 그런 80세 돼가지고 엄마 사랑, 엄마 사랑 아이 사랑 뭐 이런 거군요. 그런 거 창피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비도 같이 있고요. 네. 상해보험도 있네요.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저거 솔직히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나이에 비해서 어린이 보험을 빵빵하게 가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지는 마시고 아까 보험 원칙 일부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불필요한 특약이 너무 과하게 들어있다 그런 것들이면 금액을 좀 줄이거나 강도 뭐 그런 특약들은 없애시는 게. 뭐 모임도 뭐 가끔 나가실 거고 그다음에 식비 용돈도 한 11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큰 틀에서는 뭐 이렇게 하셔도 사실 거의 지금 70% 저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기서 더 하라는 얘기를 사실 뭐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좀 합니다. 뭐 데이트도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거 비용을 아껴가지고 여기다 쓰겠다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뭐 저축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시니까. 없어요. 뭐 이분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보내실 때 그래서 그 고민도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최근 현타가 왔고 그 현타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주변에서 그 주변이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쓰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확신을 갖고 싶으신 거죠.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잘 해보시고 네. 바꿔보려고 한 다음에 뭐 그래도 안 바뀌면은 뭐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무조건 헤어지라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꼭 예.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뭐 자산도 지금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다 적금 뭐 하시는데 통장, 약간 이상한 게 아까 199만 원 저축한다고 채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하셨네. 네. 50, 25, 10 더하면 85예요. 네. 나머지 100여만 원은 그럼 어디로 붓냐? 네. 주식으로 쏟아붓고 계세요. 아 여기 다 주식에 넣고 계시구나. 네, 주식에다가 매달 뭐 일정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적립식으로. 네, 적립식으로. 그래서 네. 이거 주식은 그럼 뭘로 하세요? 저는 안전한 성향이라서요. S&P랑 QQQ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S&P QQQ 뭐 안전하다고 보면 그게, 뭐 장기적으로는 안전하죠. 그쵸. 추세를 보면. 굉장히 그런데 그게 무슨 마치 채권처럼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건 변동성도 아니죠. 굉장히 크니까 너무 이게 주식 비중이 높은 거 아닌가. 물론 그런 말이 있기는 하잖아요. 젊을 때 투자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공격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내 상황에 맞게끔. 네. 나이 들어서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쓸 돈에 대해서 딱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젊을 때 하시는 거는 결혼 아니면 혹은 집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선가 자금을 끌어 당겨야 되는데 그럴 때 지금처럼 뭐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면 저거 1.5% 마이너스 정도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내가 돈이 필요한 시기에 그걸 못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시점에 딱 원하는 돈을 마련하기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네. 주식 비중을 저렇게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나. 아니 근데 그 보면은 막 채권도 막 투자하시고 하는 네. 거 보니까 뭐 지금 이거저거 좀 공부를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름 지금 시절에 잘 할 수 있는 게 뭐 저평가된 거를 막 투자하신 것 같고 채권도 보면 뭐 5.7%. 전 아쉬워요. 네. 6개월짜리 하신 게. 네. 이런 것도 어쨌든 하신 거 보면은 지금 공부도 하시고 하는 거라서 뭐 저는 좋다고 보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남자들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계속 커플을 좀 헤어지라고 하는데 헤어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만나면 또 즐겁게 또 얘기를 할 게 많거든요. 그건 어떨까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모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남자친구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릴 거 아니에요. 유럽 여행 가자. 그죠. 자, 이걸 쓰자라는 반응이 있을 거. 우와, 대박. 야, 대박이다. 같이 고고 그러면 요번에 하와이 갈까? 막 이럴 같이 쓰자라는 가자. 혹은 뭐 오마카세 갈까? 이 반응이 나올 수 있고 하나는 너 1년 일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았어? 나도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모아야 될까? 후자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말하면서도 안 될 것 같다. 후자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난 너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애인 줄 몰랐어. 미안해. 나도 너처럼 돈을 모을게 라는 사람이 네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지 몰랐어. 아싸 그럼 나는 더 맘 놓고 써야겠다. 우리 여자친구 돈 많네 하면서 나 이번 생일 기대할게. 이게 거의 보통의 그 흘러가는 플로우죠. 그리고 막 사진 보냅니다. 카톡으로 막 와. 이 시계 이쁘지 않냐? 이 신발 이쁘지 않냐? 오고 요즘에 이게 대박인데 하면서 이제 막 오기 시작하면은 빨리 손절해라. 빨리 손절하시고 아무리 봐도 잘생겼어. 내가 보니까 잘생긴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 4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거에 투자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요? 이분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학자금 대출 뭐 무이자다 이러면은 하셔도 되겠지만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유를 따져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근데 그 금리가 워낙 높아서 그러니까 예금 적금 금리 가입하신 게 워낙 높아가지고 뭘 깨가지고 하실 건 없고. 그래요? 네. 학자금 대출이 그래도 좀 낮은 편인가요? 지금 뭐 가입하시는 상품 희망 적금이나 아니면 뭐 일반 적금도 저거 금리 높을 때 가입하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남겨놓고 딱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은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분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 마이너스 뭐 차 사고 뭐 하느라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지금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뭐 2,670만 원 저렇게 돈을 진짜 잘 모으신 거예요. 이게 이 저축률의 위력입니다. 저축률이 높은 분들은 정말 이렇게 확 바뀌거든요.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다 정리될 것이고 이런 것도 불어나면서 또 쌓인 돈에 또 나중에 뭐 결혼하면서 또 들어오는 돈까지 다 합치면은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직 뭐 나이도 뭐 젊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보다도 우선은 지금 나이대가 내 집 마련하기보다는 내 집에 같이 살 사람을 잘 찾는 내 집에 누구랑 살지를 결정하는 게
훨씬 중요한 시절이다라는 저도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혼은 안 해봤지만 오래 연애하시는 분들이나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격 잘 맞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기본일 수가 있고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 그 가치관들 중에 경제관념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그렇죠. 불협화음이 안 생긴다. 잘 맞아도 싸우는 게 그렇죠.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데 결혼을 억지로 뭐 한다 뭐 이러는 것도 사실 좀 리스크도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다. 한번 살짝 잔고를 보여주시고. 내 이번 생일 기대할게 뭐 이런 얘기, 뭐 화이트데이 기대할게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 진짜 나오면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까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남자친구가 혹시 이 방송 보실까요? 그랬더니 그런 거 볼 스타일 아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헤어져. 고민할 것도 없어. 본인과 맞지 않아요. 안 맞네. 명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아니야? 아니, 구독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거 볼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저기 디젤맨이야 뭐 이런 거거든. 뭐 보통 거기 옷 입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거 안 돼. 헤어져. 너랑 맞지 않아. 네. 출산율 상승 방송. 네. 0.78을 좀 끌어올리자.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정리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마인드가 좀 맞아야 됩니다. 쓰는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행복하고 모으는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행복한 거지. 맞아요. 한 명은 쓰고 한 명은 모으잖아요. 그럼 나는 모아서 제 돈 쓰는데 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미새야. 그렇죠. 얘를 내가 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나이가 아직 어리셔가지고 맞아요. 쉽진 않다. 쉽진 않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성격 맞고 대화 잘 통하고 그 유머 코드 통하면 그렇죠. 그냥 이게 내 사람이다라고 보여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저는 뭐 느낌이 오는 남자가 좋아요. 막 이러거든요. 보통. 그 느낌이 뭔데? 아마 그러면은 그 느낌대로 결혼했으면 우리나라 결혼과 이혼이 엄청 빈도가 많아질 겁니다. 그 느낌이 경제관은 아니거든 보통. 보통은 경제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도 감안해서 다른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행복한 영자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 만 33세 여자분이시고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의료기기 사무직이신데 소득이 이제 260만 원 정도. 근데 월 160만 원이에요. 그럼 저축률이 좋으신 편이네요. 좋은 편인데 않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대에는 동원, CJ, 하나 등 대기업을 다녔어요. 근데 잦은 퇴사와 이직으로. 그러니까 20대 때 한 곳에 다니시기를 좀 어려워하셨나 봐요. 네, 한 4년 넘게 일을 하셨다는데 1년 일하고 또 한 1년 쉬고. 이직으로 인해서 근무한 기간과 백수인 기간이 또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 발령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취를 또 하다 보니 정말 모은 돈이 0원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자동차 새 차를 사고 전액 할부로 목적 없이 구매했습니다. 근데 저 말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게 퇴직금으로 자동차를 사셨다는데 전액 할부래요. 잠깐만. 그러게.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저도 정리하면서 퇴직금으로 자동차를 사셨는데 전액 할부. 그러니까 퇴직금이 제로라는 건가? 이거 이따가 전화해서 물어봅시다. 자, 퇴직금을 받았는데 전액 할부로 샀다는 게 그 전액 할부가 그냥 한 80% 정도 느낌인가? 진짜 전액으로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백수기간 할부가 부담돼서 300 정도 더 내고 차를 팔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전액 할부면 올 할부면은 근저당이 아마 설정돼 있어서 그걸 없애야 돼서 중도 수수료 내고 막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러면 퇴직금으로 저걸 다 상환한 거 아닌가 그 의미 아닌가 싶어요. 차를 할부 없이 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지 말아야 됐다고 다짐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시집을 가고 어엿한 집에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데 나는 애인도 없고 애인이 있더라도 돈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35에 6천은 모아야겠다. 그래서 35에 결혼할 애인이 생기면 결혼 자금으로 애인이 생기지 않으면 35살에는 집을 사야겠다. 결혼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35살에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에 23평에 1억 8천 정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돈을 모아야겠다고 다짐한 이후에는 월급을 계획적으로 분배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모이네요. 돈을 더 모으려고 1년 넘게 다닌 필라테스도 끊고 한 달에 5만 원인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더 줄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월급의 80%, 한 달에 200씩 저축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월급의 80% 저축하려면 심플한 거잖아요. 20%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하고 거주하고 있으니까 주거비 제로. 네. 그러면 20%는 이제 용돈, 뭐 옷값, 뭐 통신비, 뭐 이런 걸 텐데. 그렇죠. 아까 260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50만 원 남짓한 돈만 쓰고 나머지는 네. 저축을 하는. 네, 그러면 되는 건데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뭘까 한번 볼까요? 월급에 비해서 많은 회비. 친구 생일, 술자리를 좋아한다. 행복하시네요. 그러다가 소비력이 뻥 터진다. 소비력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렇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제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제력을 놓친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술자리를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술이 문제입니다. 항상. 그리고 저렇게 딱 보니까 친구 좋아하고 뭐 모임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활동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또 여행도 외향적이시고 여행도 가자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 이 친구들은 모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여행을 오랜만에 가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모임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여행을 계속 가야 돼요. 그런 것도 저 많죠. 친구들은 어쩌다 한 번인데 나는 계속. 그러니까 요 모임 저 모임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딱 그런 케이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줄일 수가 없다. 친구들 만날 때 n분의 1을 해야 되지만 그 월 회비를 내서 돈을 지출하나 똑같은 것 같다. 회비 내나 뭐 n분의 1 하나 똑같은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여기 지출 한번 보고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출이 디테일해요. 디테일한데 우선 저축을 160만 원 하시니까 40만 원만 어디서 줄이면 되는데 어디서 줄일까 한번 볼까요? 우선 휴대폰이 77,000원인데 이게 37,000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래요. 이번 달 다음 달부터. 그럼 기계값이 빠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계값 빠지고 뭐 이렇게 약정 걸어놓은 게 빠지면서 37,000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4만 원 주는 건 좋고 점심이 9만 원이다. 회사 식권 점심 식권 그럼 괜찮은 거 아주 아닌가요? 나이스하죠. 교통비 6만 원. 저것도 어쩔 수 차 없이 없으시니까 이 정도. 부모님도 회비가 있으세요? 네, 부모님 뭐 환갑, 칠순 이런 거 대비해서 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뭐 그걸로 충당한대요. 동생 교육비. 막둥이가 있는데 막내가 어려요.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얘 교육비를 부모님이 부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형제들끼리 2만 원씩만 모으자라고 해가지고 부모님 좀 힘든 걸 덜어드리기 위해서 모으는 거. 그 정도. 그리고 보험료 8만 원. 보험료 8만 원. 네, 이거는 어떻게 뭐 예전부터 가입하신 보험이라고 했는데 약간 저것도 덜어낼 수 있으면 덜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덜어내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이 자체가 33살이시니까 뭐 여기 요 흰색 글씨들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휴대폰도 뭐 여기까지는 뭐 줄어드니까 용돈 26만 원인데 옆에 계획이 붙어 있네. 이 계획이 있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이 아닌 거는 뭐지? 그러니까 계획은 26만 원인데 계획대로 하자면 20만 원 더 저축 가능한데. 계획이다. 앞으로 희망인 거죠 이거는. 그죠. 좋아요. 야, 이게 많다. 학원 친구, 대학 학원 친구. 대학 학원 친구. 대학원 친구가 아니라 대학 다닐 때 학원 친구. 그러니까 진짜 이 모임 좋아하시나 보다. 학원 친구, 동아리 친구, 고등학교 모임. 고등학교 혹시 동창 지금 만나는 분 계세요? 뭐 1년에 한 번 막 이렇게 막 동창 모임들이 뭐 있기는 한데. 그 회비 내시나요? 회비를 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요 고등학교들 친구들이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막 모임까지 하지는 않긴 하는데 전 직장 동료도 모임.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 주도해서 하시는 건가? 그런 건가? 주도해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 모임. 이건 뭐야? 모르겠어요. 저 부모님과 동생 교육비 외에 또 가족 모임이라고 이거는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영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그 닉네임 행복한 영자라고 지으신 거는 지금 삶에 되게 만족감이 있으신 거죠? 아니, 아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별명처럼 하던 거여가지고. 그래요? 본인이 되게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봐주시는구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용돈 26만 원 옆에 계획이라고 쓴 거
네. 이거 어떤 거예요? 제가 비상금이 없다 보니까 비상금을 또 빼놔야 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계산하고 막 남으면 거기서 비상금까지 빼고 나면 이제 26만 원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아, 그럼 원래는 얼마나 써요? 아, 제가 계획은 36만 원으로 했는데 맨날 여기 한 20만 원씩 추가되더라고요. 50만 원 그래서 네, 계획은 36만 원이 용돈이라고는 지정을 해놨는데 한 2, 30이 더 추가가 돼서 결국 쓰는 건 한 5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아, 50 정도? 네. 아, 그래요. 주로 뭐에 쓰세요? 제가 초과되는 거 보니까 네. 친구들 만나서 술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 경조사 챙기는 것도 좀 이것도 계획적으로 안 되는 게 경조사가 좀 크더라고요. 네. 야, 그래요. 네. 한 달에 만나는 친구가 몇십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몇십 명은 아닌데 인원수로? 이제 돈을 더 열심히 모아야겠다 생각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보통 2-3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아, 일주일에 2-3번. 네, 근데 이제는 좀 덜 만나야지 돈을 모으겠다 생각해서 일주일에 1-2번만 만나려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대신에 만나는 건 좋으니까 만나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1차 만나고 집에 가던가 아니면은 좀 돈이 안 드는 놀이를 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은 술 먹고 그랬는데. 네, 그때는 술 먹으면 막 3차까지 막 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요. 모임마다 다르겠지만 만나시면 주로 뭐 하세요? 예전에는 거의 만나면 술 먹었어요. 예전엔 그러니까 술을 비싼 술집 같은 게 있고 그냥 호프집 뭐 이런 데 있는데. 아, 근데 저는 비어집 좋아해가지고 맨날 비어집에서 1차, 2차도 비어집, 3차도 비어집 이런 식으로. 2차, 3차. 모임이 네네.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매주 만나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한 얘네들이 계속 자주 만나지만 나는 뭐 한 3번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만 나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걸 주도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저는 주도는 안 하고 모임 회비 같은 것도 좀 줄이고 싶어서 원래 그 고등학교 회비도 3만 원이었는데 1만 원 줄였거든요. 근데 줄이면 뭐 어차피 3차까지 가면서 또 낼 거니까. 안 빠지는 스타일이잖아요. 딱 지금 느낌이 안 빠지는 스타일 같은데. 노래방까지 갔다가 마무리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야, 노래방 안 가면 아까 오늘 하루 안 놓은 것 같은 느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노래방도 코인 노래방 가야 돼 지금. 아니 이거를 모임을 그러면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4개 정도 모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도 되지 않나요? 모임별로는 한 달에 한 번인데. 모임 친구들도 따로고 또 만나는 친구들도 따로라서. 이 모임 말고도? 예, 이제 이 모임하는 친구들 만날 때는 이 모임 회비를 쓰긴 하는데 또 이 모임 안 하는 친구들 만나면 또 이제 지출이 생겨서 그걸 자꾸 못 만난다고 거절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모임 말고. 그래서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연 보낸 거예요. 그 용돈을 안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옷도 사고 뭐 화장품도 사고 막 이런 것도 사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 거보다 차라리 모임을 나가는 게 나아요. 좀 줄이는 게 맞긴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러면 여기서 베스트를 뭐 뽑아가지고 꼭 하나 좀 모임을 좀 줄인다. 그러긴 좀 힘든가요? 근데 이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판이 자꾸 커지더라고요. 원래 근교 뭐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해외여행 가자고 돈 더 모으자고 그러고. 약간 이래서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한 건 보통 저도 대학교 동창, 동기, 뭐 선후배 이렇게 모임들이 있기는 한데 회비도 뭐 걷기도 하고 그런데 자주 못 보는 게 결혼들을 하셔가지고 결혼한 이후에는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진짜 만나자고 해도 모이자 해도 모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모이기가 수월해요? 네. 왜죠? 다 결혼 안 했어요? 다들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게 문제네. 그러면 여기 있으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데 본인은 35세 결혼할 거잖아요. 이제 결혼을 안 할 수도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모임에 있는 여자분들은 저는 약간 결혼 전도사기 때문에 혹시 여기 있으면은 그 남자친구를 막 소개해주고 막 그러나요 혹시? 소개도 해주긴 하죠.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있으면 혹시 막 뭐 어떤 뭐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많이 간다거나. 아니 그런 건 남자들 있는 자리에는 안 가고요. 저희끼리 놀고 소개팅은 또 따로 별도로 그냥. 그러면은 이 모임에 나간다고 해서 특별히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나 그런 거는 특별한 건 없나요? 그거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래요.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면 뭐 소개팅이 뭐가 있어요. 진짜. 그래? 그러면은 이 모임들 중에 한 2개만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저도 줄이고 싶은데. 아니면 횟수를 줄여. 횟수를. 아니면 이 모임 말고는 나가지 말든가.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왜냐면 내가 안 나가도 이 친구들은 만날 거잖아요. 어차피. 네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내가 없어도 이 친구들의 모임은 유지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모임을 가고 있어서 안 피곤해요? 일요일 날 뻗을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스케줄도 빡빡할 것 같아요. 스케줄이 내가 보니까 지금 퇴근하고 거의 뭐 지금 바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등짝 때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빨리 일찍 좀 집에 들어오라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좀 횟수를 좀 줄이는 거.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게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도 사실 자주 보는 거거든요. 맞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회비도 뭐 주당 걷어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걷어요.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걷으면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는 회비를 빼달라 그냥 나는 그때그때 갈 때만 내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저 가족 모임은 뭐예요? 가족 모임. 가족 모임은 뭡니까? 가족 모임은 가족들 모였을 때 쓰는 돈이어가지고. 그 가족들은 누구예요? 친척? 일가 친척? 아니요. 저희 특히 가족 순수 가족이요. 순수 가족이면 부모님, 뭐 형제 자매. 네, 맞아요. 부모님 회비와 가족 모임은 다른 거예요? 네, 부모님 회비는 부모님 이제 뭐 칠순이나 이런 거 할 때 환갑이나 할 때 하려고 모은 거고 가족 회비는 저희가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놀 때 쓰려고 모으는 거여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여기가. 가족 회비 탈퇴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가족 회비를 탈퇴하는데 친구 회비는 탈퇴 못해? 지금 가족을 버릴 거야?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친구를 탈퇴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 아까 그 티볼리 궁금한데 지금 티볼리 물어봐달라는 사람들이 지금 맞다, 많아요 맞다. 지금. 제가 그거 적을 때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서 전액 할부로 차를 샀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도 보고 있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한 450인가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걸 받고 그냥 계약할 때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에는 여행 갔던 것 같아요. 야 정말 작년까지만 이렇게 사신 거죠? 행복하게 사셨어. 행복하게. 근데 이제 정신 차려야 돼서. 그래요.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부터 하면 되죠. 네, 재테크 모임 가라는 사람들이 있네요. 재테크 모임 좋다. 그 혹시 친구분들이 그 영자님하고 비슷한 마인드로 다 같이 좀 이렇게 술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하나요? 다 모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인가요?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같이 놀다가 배신하는 배신자들이 나타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갑자기 결혼하는 애들이 나타나. 너 돈은 어딨어? 그럼 우리 집 잘 살아. 같이 놀다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나오는데 그런 애들이 결혼을 잘한다 또.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이 갑자기 벙찌는 상황이 나타나요. 맞아. 근데 또 가서 또 결혼을 축하를 해주러 가야 돼요. 근데 그때 남았을 때 애들이 그 같은 테이블에서 이제 박수를 치는데 이게 우리 지금 뭐 했던 거지? 우리 같이 막 술 먹고 놀았는데 요 상황, 그 상황 피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 하나 있을 거예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 야, 이거. 근데 그거 뭐 여러 번 지켜보다 보니까. 걔네들 위험한 애들이야, 걔네들. 같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걔네들은 아니에요. 여지껏 몇 번 당했겠죠. 그리고 저 빼고 다 남자친구 있어서. 그래요? 네. 그 모임 나와, 빨리. 거기 왜 있어요? 그 모임 나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거기 위험한 모임이에요. 알겠습니다. 거기 그 모임이야. 그 결혼식 그 사진 찍어주는 모임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빨리 나와, 거기.
네, 알겠습니다. 거기 안 돼. 거기 들러리 모임이에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야 돼.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다 남친 있는데 나만 없다? 그 모임 빨리 네.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네. 오늘 통화를 한 걸 이유로 해가지고 네네. 가족 모임 남기고 나머지 다 회비를 끊으시는 걸로. 아, 전부 다요? 네, 그리고 참석할 때 내면 되잖아요. 참석할 맞아. 때. 그리고 참석의 빈도를 줄이고. 왜냐면 회비를 내면 이게 어찌 네. 보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네, 돈 낸 맞아요. 게 있으니까. 근데 네네. 이제 참석할 때마다 내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나도 이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거라서. 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안 가면 되죠. 손절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오라고 하면 날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200만 원 그냥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그게 영자님을 파이팅입니다. 위해서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통화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모임에 본인 빼고 남자친구가 다 있다는 얘기를. 근데 딱 목소리를 들어봐도 진짜 그 인싸의 느낌이 나잖아요. 밝으시고. 인싸의 삶. 지금 저는 행복하세요. 인싸가 아니어가지고. 저 약간 인싸로 사셨나요? 전 근데 모임 같은 거 나가고 그러면 지치는 스타일. 집에 오면 방전. 와. 그럼 아인데. 그죠? 네. 그런 스타일인데 막상 또 그렇게 그 자리 가면 또 재밌게 놀고. 훈련된 아이. 그런 느낌. 네, 그렇구나. 나오라 그러면 나가기 싫은데 그러면 끌려 나가면 또 재밌게 놀고. 네,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 중에 남자들 모임은 약간 좀 다른데 다르죠. 여자들 모임들 중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들 남자친구 있는데 나랑 몇 명만 남자친구 없는 모임인데 자주 만난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된다. 나중에 축가나 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축가나 뭐죠? 뭐 있어? 축사 뭐 이런 거? 하여간 같이 그런 무슨 행사에 같이 참석하는 브라이덜 그런 거에 그 쓰임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 그래도 대단한 게 작년까지는 그냥 버는 족족 쓰셨는데 저축을 그래도 이렇게 저축하시기 때문에 정신 딱 차리고 하시는 거 보면 훌륭합니다. 여기서 한 3-4개 정도 없어지면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회비를 줄이면 안 나가게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시고 당연히 부채가 없어요. 네. 부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모으시면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남자들 모임은 어떻게 달라요? 결혼해도 인싸가 변하지 않나요? 해주셨는데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모임에 안 나와요. 뭘 모임을 왜 가? 남자들은 친구를 안 만나지 않나? 남자들은 여자친구 생기면은 안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모임이 유지가 안 돼. 무슨 모임이에요? 맞아. 잘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남자친구 애들이 여자친구가 생겨도 또 반대로 몰래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몰래. 그러다 걸리면 헤어지고. 걸리면 또 헤어지고.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애기 생기면 당연히 못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모든 모임이 결혼하고 애 생기면 그냥 얼굴 보기가 장례식 아니면 얼굴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결혼하면서들 다 이게 헤어지기 때문에 미혼일 때 어떤 모임이 막 되게 막 유지가 잘 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때는 그게 죽고 못 사는 사이. 진짜 이 모임 뭐 평생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물론 그게 뭐 소원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인생이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게 목숨 걸고 나갈 정도의 자리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뭐 미혼이신 분들은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목적이 있는 모임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모임 이게 아니고 뭐 지금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모임이거나 취미가 같거나 어떤 뭐 공부를 하는 모임이거나 그런 모임을 하시는 게 미혼일 때는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하시는 게 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단순히 술 먹고 노는 거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인생에 아주 도움되는 건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분 또 전화상에 미리 전화 드려봤을 때 그 돈이 들쭉날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경조사 이런 거 대비를 못한다. 주식을 팔아가지고 뭐 이런 거를 해결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예 비상금이 없는 거예요. 아예 비상금이 없으니까. 비상금 우선 확보를 하시고 뭐 적금에다 묶어놓는 거 그런 거보다는 주식 같은 거를 어차피 팔아서 비상금으로 하실 거면 그냥 다 처분하셔가지고 CMA 발행어음형 여기 CMA도 여러분들 RP형 있고 뭐 MMF형 있고 발행어음형 있는데 발행어음형이 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저기다 넣어놓으시는 거 활용하시고 이분 또 여기다가 아예 정기적금처럼 몇십만 원 이렇게 갖다 넣어놓으라는 뭐 그러셔도 좋고요. 매달 한 20만 원씩 통장? 그렇죠. 그래서 뭐
친구들 결혼하고 뭐 이런 경조사 같은 거 있을 때 거기서 하긴, 빼서 네. 쓰시기 또 워낙 또 모임이 잦은 분이니까 그렇죠. 뭐 갑자기 돈이 나갈 일이 있죠.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주식 팔아서 하지 마시고 네, 네. 미리 저기다가 현재 지금 비상금을 주식을 판다는 거는 주식과 비상금은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전혀 게 이제 뭐 상반되는 개념이죠. 주식이 막 변동성이 있는데 여기서 비상금 걸려버리면 네, 그렇죠. 완전히 하한가에서 뭐 팔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 네. 장기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상품에서 비상금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뭐 아파트도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모님이랑 살고 계신 그 단지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와서 본인은 거기 희망하는데 네. 그 본인 보시기에 한 72제곱미터 요 정도 되는 그 평수가 한 1억 8,500 정도. 네. 그래서 거기로 독립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한 3, 4천 정도 모으면은 가능은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1억 7, 8천이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독립하게 되면 분명히 지출이 늘어날 거고. 아, 그렇죠. 더 저축을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반드시 난 35살에 결혼 아니면 집을 사야 돼라는 이 선택지를 무조건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결혼 쪽에 조금 돈을 많이 모아서 네. 집중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봐도 지금 아직 뭐 나이가 뭐 아주 많으신 편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결혼을 좀 더 한번 결혼 아예 비혼주의자가 아니시면 아니세요. 남자친구만 있다면 뭐 네. 긍정적으로 그 친구들만 끊으면 내가 보니까 생기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지금 여자들 만나고 있을 시간대가 아닙니다 지금. 네. 성격도 되게 유쾌하시니까 노력하시는 여자들 만날 때가 아니고 술을 먹어도 남자랑 먹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낮에 드셔도 남자랑 드세요. 아시겠죠? 네. 네, 꼭 그렇게 좀 해보시면은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잘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